자, 우리 이순환 행정학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 2.5단계로 인해서 여러분들이 지금 강의실이 없지만 여러분들 제가 랜선으로 여러분들 만나서 열심히 강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제가 여러분들 이순환한테 만나려고 이렇게 꽃단장도 하고 머리도 투블럭으로 깎고요 이렇게 했는데 애석하게 이순호 2.5단계이기 때문에 마스크를 쓰고 이렇게 핸섬한 모습을 못 보여드려서 죄송하기도 합니다. 자, 여러분들 이제 코로나로 인해서 지금 2.5단계 상당히 힘들게 공부하고 계시겠지만 우리 화이팅해서 열심히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자, 일단은 우리 강의 들어가기 전에 우리 이제 제 강의의 그 특징을 잠깐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질문은 스토프 STOFF 다음 점 넷으로 질문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여기 이걸로 저한테 질문해 주면 되겠고, 자료는 밴드.us. 제 이름이 이제 정경호니까 가이드정, 그죠? 가이드정 이렇게 해서 보시면 되는데, 그냥 밴드에서 정경호 이렇게 하면 제가 아마 놓을 겁니다, 그죠? 여기는 이제 주로 이제 자료, 그죠? 한글 파일이나 PDF 파일, 그죠? 특히 이제 여러분 암기노트 한글 파일 많이 원하시는데 제가 이제 강의 들어가기 전에 올려놨으니까 여러분들이 다운로드 받으셔가지고 여러분들이 맞게 자유롭게 수정 보완하면서 여러분만의 서브노트를 만들어 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영상은 유튜브입니다. 정경호 TV 치면 제가 안 나오고요. 영화배우 정경호, 야구 선수, 축구 선수 막 여러 정경호가 나오니까 뒤에 꼭 행정학 아니면 아무거나 쓰다 여기 있습니다. 제가 정보체계론 강의하니까 정보체계론, 인사관리도 노무사에서 강의하니까 인사, 조직론도 강의하니까 조직 이렇게 치면 되는데, 아무래도 여러분 제가 행정학 강의를 가장 오래 했기 때문에 그래서 정경호 행정학 굳이 이제 TV를 안 쓰고 한번 해볼까요? 오늘 샀는데 표시가 안 나요, 그죠? 정경호 TV는 안 치고 그냥 정경호 행정학 치면 이제 유튜브가 나옵니다.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이 암기노트, 주로 이제 암기노트 영상 파일하고 기출문제 해설, 그리고 다음 모의고사 답안 작성 방법론, 자, 이런 것들이 유튜브에 올라와 있고요. 가서는 유튜브 많이 보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재생 목록을 클릭해서 재생 목록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이용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객관식 강의도 하고 있기 때문에 객관식 강의하고 주관식 강의를 좀 헷갈리지 마시고, 그죠? 특히 이제 여러분들은 제가 가장 강조하는 것은 제가 답안 특강하면서 암기노트를 이렇게 강의를 하는데 그 암기노트 30분 또는 1시간짜리 각 챕터별로 좀 틀어놓고 딴 공부하시더라도 꼭 틀어놓고 공부하시면 좋겠습니다, 그죠? 행정학이 생각외로 점수가 잘 안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상당히 초기에 접근 비용은 상당히 낮죠, 그죠? 경제학이나 행정법처럼 어떤 모형이나 용어의 어려움이 없기 때문에 쉽게 접근할 수 있고 한국말이기 때문에 쉽게 이해된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 이제 점수를 따는 데는 상당히 곤욕을 치르고 있습니다. 그럴 때는 암기를 못했기 때문에 그렇다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암기노트 영상을 각 챕터별로 여러분들이 꼭 한번 확인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 강의는 제가 우리 강의 계획서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인사행정, 인적자원,
관리부터 강의를 시작하기 때문에 그 부분부터 우리가 이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7, 8에서 전체 개관을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적 자원 관리는 조금 이제 줄이면 좀 잘 안 보이더라도 한번 잠깐 보시죠. 여기 있죠. 이렇게 해서 인사 과정의 인사 인프라 이렇게 크게 두 가지 목차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잘 아는 것처럼 학계유 분종접기원입니다. 학계유 분종접기원이죠. 자, 인사는 몇 년 동안 지금 시험에 안 나와서 여러분들을 괴롭히고 있는데, 자, 전체 개관을 한번 하고 시작하도록 합시다. 사람, 세금이죠. 자, 우리 이제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이쪽에 이제 정부라고 얘기하면 정부 활동에 필요한 인적 자원 또는 사람을 여기 들어오는 것은 채용이라고 그러고요. 교육 훈련을 시키고 능력 검증을 하고 인사 평가를 하고 우리 보수를 주고 유지 관리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자, 이쪽을 우리가 인사 과정이라고 합니다. 인적 자원을 채용하고 개발하고 유지한다. 사기 관리라고 하기도 하는데 학자들이 조금 이름이 좀 달리 쓰기 때문에 여러분들 그냥 뭐 그렇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 이제 정부 활동에 필요한 재정 자원이죠. 세금. 세금이 들어오는 것은 세입이고요. 세금이 나가는 것은 세출이겠죠. 자, 이쪽을 우리가 예산 과정이라고 그럽니다. 다시요. 정부 활동에 필요한 인적 자원을 채용하고 뭐 퇴직, 사기관리, 뭐 퇴직도 있겠죠. 사람을 뽑아서 쓰고 개발해서 내보내는 일련의 과정을 인사 과정이라고 그럽니다. 체제론적 접근에서는 이걸 인사 기능이라고 그러죠. 체제로는 체제 유지를 위해서 필요한 개별 기능들이 제대로 수행되었을 때 하나의 체제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은 이제 인사 과정이라는 표현을 많이 씁니다. 그죠? 이건 뭐 너무나 잘 아는 것처럼 세입을 세출로 전환시키는 것은 예산 과정인데, 예산 과정은 여러분 헌법에 편심 직결 픽스돼 있죠. 그죠? 예산을 편성하고 심의하고 집행하고 결산하는 일련의 과정이 정해져 있습니다. 다시 체계사, 다시 뭐라고요? 체계사 또는 학계유. 어떤 분들은 인적 자원의 확보라고 하고, 저는 이제 확보라는 표현을 좀 좋아하고요. 이쪽 표현이 좀 더 멋진 사회과학적 용어 같아서 좋아하긴 합니다. 근데 이제 여러분들은 채용이라는 표현이 좀 더 익숙하죠, 그죠? 그 다음에 개발관리 또는 능력개발이라고 하기도 합니다. 유지관리는 사기관리입니다. 이 세 가지를 인사과정 또는 인사기능, 인사행정의 3대 변수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체계사, 학계유, 뭐 어떤 용어로 써도 여러분들 다 같은 뜻이니까 맞춰서 잘 암기해 주시면 좋겠고, 시험에는 특별하게 정해서 놓지 않는 경우가 더 많은데, 우리 2009년 전략적 인적 자원 관리는 5단계로 나눠서 시험에 나오기도 했습니다. 그것은 이제 나중에 얘기하면 자연스럽게, 그죠? 예를 들면 직업공무원제도의 특징을 써봐라. 그러면 채용, 개발, 사기관리, 채용, 개발, 사기관리, 이렇게 세 개의 인사 과정별로 나눠서 쓰면
상당히 체계적인 답안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하나가 이쪽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인사과정 또는 이러한 예상과정이 제대로 되기 위해서 필요한 인프라, 기반. 우리 보통 인프라를 이제 제도라고 얘기하는데, 그죠? 사실 같은 뜻은 아닙니다. 그죠? 인프라는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를 합친 말이기 때문에 그냥 기반 또는 기반 과제, 제도 또는 제반 요소 여러 가지로 번역되기도 합니다. 그죠? 위쪽에서는 이러한 사람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인사 철학 또는 인사 리더십이 있어야 되겠고, 또 인사 문화 또는 우리 공무원들이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생각, 그리고 이전에 역사적 경로에 따라서 형성되어 왔던 우리나라의 과거의 경로 등이 중요하겠죠. 자, 근데 학문적으로는 이렇게 해서 5개 분종접기원, 자 가시죠. 분류, 종류, 접근법, 기관 또는 기구 원칙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5가지로 나눠서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분류, 종류, 접근법, 기관, 원칙입니다. 이제는 이제 만약에 인사면 여기는 이제 공직 분류, 공무원의 종류, 인사 행정의 접근법. 행정학에서 접근법은 거의 대부분 역사를 의미합니다. 역사적인 진행 단계에 따라서 접근법이 바뀌어왔죠. 이걸 또 이제 인사 철학이라고 얘기합니다. 기관, 이제 당연히 인사니까 인사기관, 예산이면 예산기관이죠. 인사의 원칙, 예산이면 예산의 원칙. 자, 그래서 국가 활동을 뒷받침하는 양대 축으로서 우리 사람과 재정자원은 기본적인 논리 구조가 같습니다. 그래서 사람을 뽑아서 퇴직하는 일련의 과정을 인사과정이라고 그러고, 이러한 인사과정은 거의 대부분 학자들이 체계사, 학계유, 체계사로 나누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산은 편심직결, 편성, 심의, 집행, 결산이라는 4단계로 나눠진다는 것이죠. 이러한 인사과정이나 예산과정이 제대로 이루어지기 위해서 필요한 기반과제, 이른바 인프라가 있는데요. 공통적으로 이렇게 5개, 분종접기원, 분류, 종류, 접근법, 기관, 원칙. 그래서 분종접기원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제 인사행정이 다 완성됐죠? 됐습니다. 체계사 분종접기원 됐습니다. 그러면 직업공무원제도의 특징 또는 여러분들이 대표관료제의 특징이다 라고 얘기하면, 기본적으로 인사과정, 직업공무원제도는 폐쇄형의 순환보직의 연공급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이렇게 논리적이고 체계적으로 우리 논의를 전개시켜줘야지 공부를 제대로 한 것 같죠. 그 다음에 제도. 아무래도 공무원 분류는 계급제의 분류 방식에서 상비군 제도에 모방을 주고 인사기관 등이 존재한다. 이런 정도로 분종접기원에 있는 것들을 일일이 다 연결해서 쓰려고 하지 마시고 핵심적인 특징을 쓰시면 되겠죠. 다시 직업공무원 제도의 특징을 쓰라 이렇게 나오면, 직업공무원 제도라는 인사행정 전반의 제도이기 때문에 체계사 분종접기원 이 틀로서
접근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하시죠. 자, 그래서 큰 틀을 외워야 됩니다. 체계사, 채용 개발, 사기 관리, 예산의 분류, 예산의 종류, 접근법, 기관, 원칙. 그래서 이제는 민사행정, 공직 또는 공무원이라고 그러죠. 그렇죠? 공무원의 분류, 공무원의 종류, 인사행정의 접근법, 인사기관, 인사원칙. 그래서 다시 체계사, 분종접기관, 학계유, 분종접기원이 인사행정의 기본적인 과제가 되겠습니다. 자, 이제 우리 암기노트 내용을 보면서 한번 얘기합시다. 됐습니다. 그래서 인사과정, 인사기능, 여기 조금 연하게 노네요. 50 정도로 됐어. 이 정도가 딱 적당하고 좋습니다. 자, 그래서 인사과정, 인사기능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죠? 여기 인사행정의 3대 변수라고 얘기하고요. 자, 그래서 우리 확보, 채용. 다시 우리 채용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채용. 자, 그다음에 개발 관리는 능력 개발. 이렇게 이제 제가 발음이 안 되는 거 아시죠? 이렇게 이제 개발이라는 표현을 쓰기도 합니다. 이 표현이 원래 맞는데 요즘에는 요 이의 개발하고 이의 개발을 혼돈했습니다. 그죠? 그래서 능력 개발 이렇게 쓰기도 합니다. 자, 유지 관리입니다. 유지 관리. 공무원들의 사기가 높아야지 공무원들하고 정부하고 좋은 관계가 유지될 수 있겠죠. 유지 관리입니다. 자, 밑에 보시면 공직 분류, 뭐 공직이라고 해도 되고 그냥 공무원이라고 해도 됩니다. 그죠? 공무원의 종류, 그 다음에 접근법, 기관. 여기 이제 보통 인사 기반은 법률하고 인사기관이 있습니다. 보통 이제 인사기관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인사기관을 가장 얘기를 많이 합니다. 됐습니다. 오늘 첫날이어서 조금 어색하네요. 잘 보이죠? 여기 인사기관 됐습니다. 이번에 저 암기 아이패드 그 PDF 필기 어플을 저번 거보다 좀 더 좋은 걸로 업그레이드 했는데 지금 조금 제가 조작법이 익숙하지 않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인사의 원칙, 인사 효율과 인사 민주 이렇게 나눠서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시 위로 가서 학계유의 분쟁접기원입니다. 일단 외우시고, 자, 인적 자원을 확보하기 위해서 채용하기 위해서는 계획, 모집, 선발, 이른바 인력 계획을 수립하고 모집은 개방형으로 할 거냐 폐쇄형으로 할 거냐 두 가지가 가장 일반적이죠.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폐쇄형에서 개방형으로 가는 게 추세고, 이 개방형의 가장 대표적인 제도가 바로 공모직위제도하고 개방형 직위죠. 공모직위와 개방형 직위제도가 있습니다. 공부하신 분들은 이제 좀 아시겠죠. 공모직위는 고공단의 30%를 하는 퍼센테이지는 나중에 보고요. 자, 그래서 이제 공모직위는 관관, 그렇죠? 공무원하고 공무원 사이의 경쟁이면 개방직위는 민관 경쟁으로 임명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폐쇄형에서 개방형으로 가고 있다는 거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선발,
인간이 개발한 선발 도구에 가장 많이 쓰는 게 시험하고 면접인데 최근에는 역량 중심의 이른바 NCS, 그렇죠? NCS 선발 제도로 가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개방형과 폐쇄형과 관련해서 공개 경쟁 채용하고 경력 경쟁 채용이 있습니다. 이 경력 경쟁 채용이 여러분들이 예전에 듣던 특별 채용이죠. 경력 경쟁 채용이 특별 채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공개 경쟁 채용과 경력 경쟁 채용이 있는데 이렇게 이제 공개 경쟁 채용보다는 경력 경쟁 채용으로 변화시켜 나가려고 하는 것이 좀 확대하려고 하는 것이 일반적인 경향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다시 가시죠. 좋은 인적 자원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인력 계획, 모집, 선발. 자, 계모선 다시 뭐라고요? 좋은 인적 자원의 확보를 위해서는 체계적인 인력 계획과 모집 그리고 선발의 방법이 필요하다는 거죠. 됐습니다. 인력 계획. 이런 이제 수요와 공급에 대한 계획이라고 그래서 인력 수급 계획이라고 그럽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인력 수급 계획을 보통 12월 말, 크리스마스 전후에 보통은 발표를 하죠. 그죠? 올해 2021년 우리 고시 PSAT 1차 3월 7일인가요? 2차가 6월 20 며칠인가 그렇던데요. 날짜는 발표가 났죠. 그 다음에 몇 명 뽑는지는 아직 발표가 안 났죠. 그런 것들이 인력 계획이 되겠습니다. 자, 공무원의 능력 개발을 위해서는 이렇게 네 가지가 공무원의 능력 개발의 요소를 써보시오 하면 여러분들이 마음대로 쓰지 마시고 인사행정의 기본적으로 몇 가지? 네 가지가 존재한다는 거죠. 자, 네 가지라는 것이 첫 번째 자, 직무관리입니다. 직무관리, 분평설, 직무분석, 직무평가를 해서 직무 설계를 하죠. 최근에는 직무를 재설계하자. 왜냐하면 4차 산업혁명이 고도화되기도 하고 기존의 직무 설계의 원리인 3S, 이른바 분업의 원리에 따른 또는 전문화의 원리에 따른 직무 설계가 문제가 되기도 합니다. 그죠? 자, 그 다음에 교육훈련이 있습니다. 그죠? 교육훈련은 우리 액션러닝이 놀만 했는데 액션러닝은 이제 조금 한물 같고요. 우리 지금 하고 있는 게 역량교육이니까 역량교육이 있습니다. SD는 Self Directed, 자기주도입니다. 다시 무슨 주도? 자기주도 교육훈련이죠. 자기 스스로 자기가 부족한 부분을 메꿔나가는 교육훈련이죠. 주로 이제 바우처를 줘서 스스로 부족한 데서 일할 수 있도록 또는 보충할 수 있도록 해주는 제도를 우리가 SD라고 그러는데 요거는 이제 그냥 개념만 잡으시면 되겠고 교육훈련은 역량교육과 액션러닝이 좀 중요하다. 인사평가입니다. 또는 평정이라고 하기도 합니다. 됐죠? 그래서 5급, 4급 이상은 됐죠? 4급 이상은 직무 성과 계약을 체결해서 평가를 합니다. 4급 이상은 직무 성과 계약을 하고 5급 이하는 근무 성적 평정입니다. 5급 이하는 근무 성적 평정이고 역량 평가는 4급에서 3급 들어갈 때 좀 우리 흔히 이야기하는 고공단 진입 과정에서 고공단 진입 과정에서 하는 것이 역량 평가죠. 그다음 지금은 이제 5급에서 4급 올라갈 때 한다는 거죠. 우리 역량 평가는 부정기적으로 하는 거고요. 4급 이상의 평정은 1년에 한 번, 5급 이하는 상반기 하반기에서 2번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경력관리, 인사이동이죠. 또는 인력 활용이라고 얘기합니다. 그죠? 이 사람을 저기 보냈다가
이쪽 파견 보내고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인적 자원을 활용하는 것이고 그 사람의 경력을 높여주는 거죠. 보통 이제 뭐 쉽게 봐서 경력은 이렇게 해서 그 사람을 이렇게 위로 올려주는 것은 승진이고요. 직렬을 바꾸는 것은 전직이고 보직을 바꾸는 것은 전복. 강등이 아니라 강임이 있습니다. 그다음 뭐 파견도 있고요. 전입 전출도 있는데 자, 이런 것들은 하나도 중요하지 않고요. 이런 것들은 하나도 중요하지 않고 오로지 우리는 2차에서는 승진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승진에서 문제가 상당히 많이 나오죠. 그래서 다시 우리가 보면 이제 승진이 가장 중요합니다. 전직 전보 인사교류 등은 중요하지 않으니까 그냥 넘어가시면 되겠고 그래서 우리 한번 하면 직교평경이 직교평경 다시 인적자원의 능력 개발을 위한 방안을 쓰라 그러면 직교평경 직무 분석 평가를 통해서 그 사람에게 맞는 직무 설계를 해주고 그 직무에게 수행할 수 있도록 교육 훈련을 시켜주고 일을 하면 평가를 해주고 일을 잘했으면 승진시켜주고 좀 안 맞으면 자리를 옮겨주는 이러한 일련의 과정을 우리 능력 개발 또는 개발 관리 이런 표현을 쓰기도 합니다. 됐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능력 개발이라고 하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유지 관리, 사기 관리입니다. 노상 방기 뿡뿡뿡. 더 태안 암기법을 좋아하시기 때문에 제가 만들었습니다. 노상 방기 낀다. 그죠? 노사 관계 관리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제 공무원 노조가 인정되기 때문에 상생적 노사 관계, 다시 무슨 노사 관계? 상생적 노사 관계. 상생적 노사 관계를 구축하기 위해서 노사 협의 시스템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노사 협의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서는 연방 노사관계청 공식 명칭은 연방 노사관계청인데 그냥 뭐 공간이 없으니까 쓰지 맙시다. 연방 노사관계청입니다. 미국에 있는 그냥 이걸 외우시면 되죠. 페더럴 LR은 Labor Relation 노사 관계죠. Authority 뭐 담당하고 있는 행정기관을 말합니다. 연방 노사 관계청. 우리는 이제 없었기 때문에 노사 관계를 전담하는 기구나 기관을 만드는 것이 상생적 노사관계, 다시 협력적 노사관계, 상생적 노사관계를 우연하기 위해서는 노사협의 시스템, 그 다음에 분쟁 해결을 위한 노사관계 기구를 만들어주는 것이 우리나라 인사행정에서 가장 중요한 과제가 되겠습니다. 자, 보상입니다. 보상. 보수하고 복리후생 비경제적 보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보수하고 크게 하겠습니다. 보수하고 복리후생은 경제적 보상입니다. 글씨가 너무 진하게 노네, 그죠? 다시. 그래서 보수하고 복리후생은 총보상은 크게 했으니까 작게 해야 되겠죠. 경제적 보상 더하기 비경제적 보상을 말합니다. 다시 총보상은 뭐라고요? 경제적 보상과 비경제적 보상을 합쳐서 총보상이라고 그러고 보수하고 복리후생을 합쳐서 우리 경제적 보상이라고 그럽니다. 경제적 보상이라고 그러고 비경제적 보상은 공무원 명예의 전당, 그죠? 뭐 훈장을 준다든지
자긍심을 높여준다든지 명예 이런 것들을 높여주는 것이 비경제적 보상이죠. 됐습니다. 보수는 경제적 보상이면서도 직접 받는 것을 말하고 복리후생은 경제적 보상이면서도 간접 보상을 말합니다. 그래서 다시 보상은 총보상의 관점, 다시 무슨 보상? 총보상의 관점에서 보수와 복리후생은 경제적 보상이고요. 비경제적 보상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보수와 복리후생은 경제적 보상, 그리고 비경제적 보상, 이 두 가지가 다 높아져야지만이 공무원들이 높은 사기, 그죠? 높은 사기를 통해서 공무원 관계가 유지될 수 있겠죠. 자, 여러분들이 가장 이제 싫어하는 또는 공무원이 가장 싫어하는 것이 방출, 퇴직권. 자, 원래 이제 방출이라는 표현을 쓰면 안 됩니다. 방출이라는 것이 너무 조직 중심적이고 인사관리에서 좀 네거티브한 단어죠. 너 저리 꺼져. 뭐 쉽게 말하면 이제 민간 기업에서 말하는 것은 해고잖아요, 그죠? 근데 그래서 우리 공공 부문에서는 이 방출이라는 이야기보다는 퇴직이라는 표현을 많이 씁니다. 퇴직. 근데 이제 민간에서는 이걸 이직이라 하기도 하고 전직이라 하기도 하죠. 같은 말이지만 이직이나 전직은 노동자 중심적인 느낌이 있고요. 방출은 조직이 쫓아낸다는 느낌이 있고 퇴직은 그렇죠. 좀 일을 그만둔다는 느낌이라서 좀 이 두 단어는 조금 부정적이지만 이직이나 전직은 조금 그죠? 좀 포지티브한 뜻이 있기 때문에 좀 제가 보기에는 요 두 개는 민간 기업에서 많이 쓰고요. 방출이나 퇴직은 공공조직에서 많이 쓰는데 특히 이제 정부에는 퇴직이라는 표현을 많이 씁니다. 그죠? 퇴직이라는 표현을 많이 쓰죠. 퇴직 관리는 정년 연장 임금 피크제 퇴직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얘기가 나와 있습니다. 지금은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퇴직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논점으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자, 일단은 여러분이 이제 이게 근로 세대를 외워야 되는데 상당히 중요한 주제죠. 상당히 중요한 주제죠. 58년생 분들이 2018년 지금으로부터 2년 전이죠. 2018년에 그렇죠. 우리나라 60세를 맞았습니다. 60세. 이제 정년이 지금 공무원뿐만 아니라 민간 기업도 똑같이 정년이 60세입니다. 60세. 정년을 맞아 가지고 이제 퇴직이 하게 되는데 이분들이 우리가 베이비붐 세대들로서 한 번에 퇴직을 너무 많이 하면 경험의 전수라든지 공무원 노사관계의 안정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우리 천천히 퇴직할 수 있도록 그래서 이제 최근에는 정년 연장하고 임금 피크제 퇴직 프로그램 갑자기 이제 일 그만두면 마음이 허하고 남는 시간을 쓸 여유도 없죠. 또 솔직히 최근에 60세 정도면 그죠? 아직도 왕성하게 사회활동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분들을 재고용한다든지 뭐 사회봉사요원으로 활용한다든지 여러 가지 방안에 대한 논의들이 있습니다. 이것이 이제 퇴직에 대한 중요한 논점이 되겠습니다. 이제는 공무원을 채용하는 것뿐만 아니라 퇴직 관리가 이건 이제 민간 기업에서는 아웃플레이스먼트라고 그래요. 아웃플레이스먼트. 이른바 전직 지원 제도입니다. 전직 지원 제도. 느낌 있죠? 아웃. 바깥에 장소에 둔다. 아웃플레이스먼트. 전직 지원 제도. 이걸 우리 공공조직에서는 퇴직 프로그램이죠. 한 퇴직이 한 5년 정도 남았을 때 한 2, 3년 정도부터는 새로운 직장도 알선해주고 퇴직 이후에 건강 문제라든지 연금이라든지 복리후생 또는 뭐 사업을 하실 분이나 자원봉사 하실 분들한테는 자료도 안내해주는
이른바 즉 아웃플레이스먼트 전직 지원 제도, 공공조직에서는 퇴직 프로그램을 운영해야 됩니다. 전체적으로 고령사회 또는 58년생들, 즉 58년 개띠들이라고 상징되는 우리나라의 베이비붐 세대들이 본격적으로 은퇴하면서부터 발생하는 문제죠. 자, 사기 관리입니다. 공직윤리, 충성, 정치적 중립. 최근에 중재하는 것이 정치적 중립이죠. 됐습니다. 사기 관리는 그냥 넣어놓은 것이고, 이 전체가 또 사기 관리입니다. 이 전체가 사기 관리의 수단이 되겠습니다. 됐습니다. 그래서 다시 해보면 공무원들의 좋은 사기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필요한 것이 사기관리, 유지관리를 위해서 필요한 것이 바로 노사관계, 보상관리, 이직관리 또는 퇴직관리, 사기관리라는 네 가지가 중요하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다시 위에서부터 하나씩 보시면 빨리 외워야 됩니다. 그죠? 빨리 외워야 됩니다. 그렇죠? 체계사, 학계유 같은 말이죠. 학계유, 체계사. 좋은 인적 자원의 확보, 채용안, 계획, 모집, 선발이라는 단계로 이루어지고, 공무원의 능력 개발을 위한 요소는 직교 평경입니다. 직무관리, 교육훈련, 인사평가, 경력관리를 통해서 이루어지며, 공무원들의 사기관리가 높아지려면 노사관계, 보상이 좋아야 되고 퇴직관리가 제대로 이어져야 되며 기타 사기관리를 위한 다양한 제도들이 좋아야 된다는 거 얘기할 수 있습니다. 됐습니다. 자, 그 다음에 공직 인사제도가 나와 있습니다. 자, 인사제도 또는 인사기반 인프라라 그러고 제반 요소라 그럽니다. 이러한 인사과정이 제대로 이루어지기 위해서 필요한 제반 요소죠. 자, 공직 분류입니다. 또는 공무원의 분류라고 해도 상관없습니다. 공무원의 분류. 자, 공무원의 분류는 있습니다. 그죠? 계급제와 직위분류제 맞죠? 계급제와 직위분류제, 개방형과 폐쇄형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사람 중심의 계급제, 직무 중심의 직위분류제. 답은 합쳐서 계급제의 계와 직위분류제의 직자를 합쳐서 계직제가 우리나라 공직분류의 미래 방향이죠. 그래서 specialize 전문화된 저널리스트, 일반 행정가, 다시 뭐라고요? 전문화된 일반 행정가를 우리 바람직한 공무원의 모습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급제의 기본 정신을 유지하면서 즉 저널리스트라는 계급제의 전통하에 스페셜라이즈드 전문성을 부환하는 방법이죠. 전문성을 부환하는 대표적인 즉 직위분류제적 방식을 점차 확대시켜 나가야 된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직위분류제적 요소를 확대시켜 나가는 것이 뭐가 있는지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열심히 공부해야 되겠죠. 이건 좀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나라 인사행정의 목표 Specialized Journalist, 이른바 계급제의 기반하에 전문성을 강조하는 이른바 계직제의 방식으로 가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이제 개방형을 늘려나가는 것이 계직제의 첫 번째죠. 개방형은 관관은 공모직위, 민관 경쟁은 개방형 직위제도였고요. 능력 개발을 요소해서 우리가 이른바 전문 경력관, 공부 좀 하신 분들은 뭔지 아시죠? 그리고 성과급을 강조하는 거 됐습니다. 지금도 그죠? 딱 어떻습니까? 그죠? 채용, 개발, 유지 관리라는 틀로 쓰고 있습니다. 그죠? 자, 됐습니다. 그 다음에 공무원의 종류가 있습니다. 공무원의
종류가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이제 직종, 직군, 직렬, 직급의 문제가 있습니다. 직군, 직렬, 직급의 문제가 있죠. 직공, 이걸 외워야 됩니다. 그죠? 공직 종류는 기본 틀이 직종. 자, 요거는 이제 공무원법에까지 규정되어 있고요. 직군, 직렬은 우리 임용량이 있으며 직급도 임용량이 있습니다. 직종은 이렇게 정년까지 근무가 보장되어 있으면 정규직이고 임기제입니다. 임기제는 비정규직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공공조직에서는 임기제라고 그러죠. 옛날에는 이걸 계약직 공무원이라고 했죠. 계약기간이 존재하는 계약직 공무원. 상근은 9 to 6 이른바 풀타임이에요. 풀타임. 흔히 이제 전일제라고 그러죠. 하루 종일 근무하는 거라고. 시간 선택은 파트타임입니다. 파트타임. 우리 파트타임 잘 아시죠? 알바할 때 파트타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제 근로 형태라고 직종한 근로 형태인데 정년까지 임기가 보장된 공무원하고 특정한 계약한 임기만큼만 근무하는 공무원이 있고요. 풀타임으로 근무하는 전일제에 근무하는 상근 공무원하고 시간 선택으로 근무하는 시간 선택 공무원이 있습니다. 자, 우리나라는 일반적으로 그죠? 정규직에 상근이 많은데 우리 임기제의 상근일 수도 있고요. 임기제의 시간 선택일 수도 있고 정규직인데 시간 선택으로 근무할 수 있도록 하는 이른바 직종은 근로 형태입니다. 노동 형태의 다양화와 관련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그래서 그죠? 정규직의 상근 공무원이 대부분이었는데 최근에 임기제나 시간 선택 공무원이 늘어나면서 정규직의 시간 선택 근무, 임기제의 시간 선택, 임기제의 상근 근무 등이 가능해지고 있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직종 체계는 직종은 이렇게 다양화해야 된다는 것이 내기용이고요. 직군은 그래서 재경, 직군, 재경, 직렬로 바꿔주시고 그 다음에 직무 등급을 확대하는 쪽으로 가는 것이 등급 또는 계급의 개선 방안이 되겠습니다. 일단은 여기까지 해서 크게 오랜만 하시는데 너무 욕심내지 마시고 공무원 종류는 직종, 직군, 직렬, 직급. 다시 뭐라고요? 공무원의 종류의 개선 방안은 직종의 문제, 직군, 직렬의 문제, 직급의 문제로 얘기해 주시면 되겠고 접근법은 인사 철학이죠. 그래서 직업 공무원 제도 엽관 오랜만에 했죠. 그죠? 1829년 직업 공무원 제도는 절대군주의 상비군 제도에 모방을 뒀다는 거 잘 아실 거고 실적주의는 여러분들 오랜만에 했죠. 1883년 가필러 대통령이 1881년에 암살당하고 펜들턴법이 제정되면서 시작됐고요. 대표 관료제는 1960년대 존슨 정부에서 있었던 이른바 사회복지 정책의 일환으로서 할당 재정을 통해서 사회적 약자를 채용했습니다. 최근에는 전략 HRM, 역량 다양성. 그래서 이제 우리 앞으로 이렇게 외웁시다. 전역다. 인사행정의 미래 방향은 뭐다? 전역다다. 전략, 역량, 다양성이다. 이렇게 암기하시면 되겠고. 자, 그 다음에 인사기관은 요것만 외우면 되겠습니다. 지금 인사혁신처, 국무총리 소속으로 되어 있다는 거죠. 국무총리 소속이죠. 미국의 인사관리처, 대통령 소속 직속, 그죠? 대통령 직속으로. 그래서 직관성과 인사권자에 대한 리더십, 비독립, 단독형, 비독립, 단독형이라는 미국의 인사관리처와 MSPB, 실적주의 보호위원회, 실적보호위원회라는 독립
합의형이라는 두 가지 방식으로 우리나라 그래서 OPM은 인사혁신처는 미국의 인사관리처로 바뀌어야 되고 우리나라 지금 소청심사위원회는 미국의 MSPB와 같이 그죠? 독립합의형으로 바꿔줘야지 공무원들의 권익보호나 인사 전형을 방지할 수 있다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인사의 원칙, 바람직한 인사행정은 뭘까요? 그 얘기죠. 그 말은 바람직한 공직구조, 바람직한 채용, 바람직한 평가의 내용은 뭘까요? 인사 효율과 인사 민주를 동시에 효율성은 이른바 3이나 성과를 달성하는 거죠. 경제성, 이코노미, 이피션시, 이펙티브니스. 그리고 인사 민주성은 참여, 공정, 민주화 등을 달성하는 것이죠. QWL이라고 얘기했었죠, 그죠? 됐습니다. 이건 좀 이따 볼 거니까 보시면 되겠고, 자, 다시 한번 조금 글씨가 작지만 한 번에 다 볼 수 있도록 합시다. 됐죠? 자, 그냥 한 번에 쭉 해볼게요. 다시 계모선, 직교, 평경, 노상방기, 분종접기원. 계모선 끊고, 직교, 평경 끊고, 노상방기 끊고, 분종접기원. 좋은 인사행정이 갖춰야 될 요소가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기본적인 내용을 하고요. 조금 쉬었다가 하도록 하겠습니다.